자, 조금은 지루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단하게 넘기지 않고 계속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만이 대리 파트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루하겠지만 제가 하는 내용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저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의 주소는 어디죠? 대리권이 존재하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 하는 것, 그 요건과 관련된 지점이에요. 근데 갑자기 대리권 남용 이론이 나와요. 근데 어디서 배웠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떠올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107조 같은 경우는 알았거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여기 경우에는 어떤 거죠? 그 본인은 그 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 얘기는 뭐죠? 그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에, 즉 계약의 법률상 효과의 기속 주체가 아니다. 책임이 없다는 본인의 주의에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상대방이 본인한테 야, 계약 체결됐으니까 유효하니까 대리권에 존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법률 행위 한 거고 현명주가 있으니까 네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 내용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네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먼저 기억할 거 이론적으로 여기서 자기 이익은 뭘까? 이 자기 이익은 법률 효과 기속과는 무관해요. 즉,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이익이 아니에요. 계약을 이 법률 효과 기속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경제적 목적이에요. 즉, 자신이 대리인이 돼서 본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동기예요. 그런데 동기는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동기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 효과 기속과는 무관한 거예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기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겁니다. 즉 대리권이 존재하고 대리권은 법률상이고 현명, 즉 본인을 위한다는 거. 본인을 위하여. 이 본인을 위한다는 게 이 계약을 통해서 달성한 목적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이 계약의 기속 주체가 누구다? 본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런 자기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세 가지 요건, 대리권이 존재하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인을 위한다는 현명주의, 그 요건을 갖춘다면 그 계약의 기속 주체는 누구다? 본인이다. 다만 이런 경우 배임적 의사, 즉 이런 경제적 목적이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 구조로 간다. 이게 107조 1항 단서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 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럼 맞는 책임이에요. 그 얘기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 기속 주체가 아니다. 즉 의무를 이해한 책임이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대리행위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적법하게 체결됐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이행, 예컨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막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남용 이론으로. 그렇게 되면 책임에서 벗어나잖아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게 대리인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자기의 이익,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병도, 상대방도 이러한 경우, 의뢰 대행위는 가백에 효력을 미친다? 아니다. 요 표현 지문을 아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107조 1항 단서 추정형. 최근에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라버는 자기 계약 및 쌍방 대리의 금지예요. 자, 이거예요. 매도인이 갑이 대리권을 줬어요. 수권행위.
계약 체결.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누구한테? 을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대리인이에요. 대부분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을 누구로 한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네가 좋은 가격에 팔아줘. 그러면서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계약 체결 권한. 보통 그러잖아요. 갑소에 토지가 있다. 이것 좀 좋은 가격에 높은 가격에 팔아줘. 그러려면 뭐가 그랬죠?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일을 맡기면서 보통 이제 하나 할게요. 일을 맡기면서 어떤 일? 파는 갑소의 토지를 매각하는 업무는 하면서 수권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세트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에 설명 위해서 매각을 위해서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준 겁니다. 이게 대리권이에요. 이게 매각하는 일을 맡기면서 이게 위임. 위임이 뭐냐면 어떠한 사물을 맡기는 거예요. 일 좀 처리해줘 그런 느낌이에요. 하면 돼. 일 처리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 계약 체결 권능, 좀 대리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수권행위가요. 한 세트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근데 개념상 이런 쪽 구분해. 이게 원인행위라고 해요. 원인행위. 기억하십시오. 그 원인행위과 수권행위는 구별된다. 일단 그걸 이제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상대방 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매수인이 이제 누가 되냐? 병이었잖아요. 병이었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지금 누가 내 매수인이 을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다? 자기계약이에요. 자기계약은 대리인과 매수인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면 을이 누구의 이익을 더 중시할까요? 매수인의 이익을 더 중시하겠죠. 그러면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금지시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항상 자기계약은 원칙의 금지다. 그럼 예외가 있다는 경우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자기계약 패턴이에요. 근데 이 패턴을 형태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기계약이란 용어만 아시면 돼요. 자기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한편 쌍방대리가 나오죠. 쌍방대리 이거예요. 수권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매수인이 을이 아니에요. 병이에요. 그런데 병이 을에게 똑같이 하게 계약 체결에 권한을 줬어요. 대리권을. 어떤 일이면서 이건 매각이지만 매수. 나 회사 운영에 필요한 건물 필요하니까 건물 매수. 건물버스에 일을 맡기면서 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쪽에서는 토지구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건물이 아니라 토지를 매수를 의뢰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양쪽을 대리하는 거예요. 이게 쌍방을 대리하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거. 이게 쌍방 대리예요. 그럼 누구 이익을 중시할까요? 을의 이익을 중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이익을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이게 자기계약의 형태, 이 계약의 형태가 자기계약인지 쌍방대리 형태를 묻지는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걸 기억합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허용되는지 그게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개념 정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계약에서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일치한다. 대리인이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쌍방대리는 동일한 사람이 본인이 상대방의 각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해요. 야, 네가 매수도 돼. 아니면 다른 사람 쌍방대리 가능해. 허락이 있으면 가능해요. 이 보호하는 목적이 뭐죠?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건데 본인들이 오케이 하게 되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따라서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본인이 허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약을 하거나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권대리행위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 계약을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되고 무권대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효과가 제가 얘기했죠? 유동적 무효다. 무효에는 절대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는데 유동적 무효는 제가 세 가지 언급했죠? 첫 번째 무권대리 행위, 두 번째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계약. 이게 무권대리 행위예요. 허락 없이 자기 계약에 쌍방대리를 하겠으면 무권대리 된다. 그 논의의 실익은 뭐냐면 확정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이게 세트입니다.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본인이 허락 없어 할 수 있는 거면 채무 이행은 가능해요.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이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 본인이 허락이 없어도 가능한 경우가 또 있어요. 그게 어떠면 본인이 허락 없어도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이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본인이 허락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이 허락이 없어도 가능한 경우다 채무 이행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본인이 누굴 상대로 대리인에게 이자를 줘야 돼요. 이자는 언제요? 정해진 시기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정해진 이걸 만약에 대리인이 못하게 한다면 대리인은 못한다는 얘기 할 수가 있겠죠. 야, 이거 자기 계약 쌍방대리 하기 때문에 나 못 줘.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불리하죠? 본인이 불리하죠. 대리인은 더 이상 돈을 안 갚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생각하면 됩니다.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우. 그래서 출제 지문도 거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어떤 경우냐? 먼저 볼게요. 대리인이 된 본인의 금전체부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그때는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죠. 왜냐면 그게 본인의 이익이잖아요. 오히려. 만약에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안 갚으면 뭐가 붙죠? 지연이자 붙잖아요. 지체에 있다는 손해배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대.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내용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제 지문이 사례와 관련있잖아요. 이행기에 도래했는데 채무를 갚는 게 더 본인의 이익을 보여요. 만약에 안 갚으면 지연이자 상대의 손해배상금. 돈을 안 갚으면 지연이자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까? 비율이 더 높아요. 약정이자는 5% 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 손해금은 12%, 18%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지문 다시 보겠습니다.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체부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이 경우는 채무 이행에 해당된다. 채무 이행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변제를 할 수 있다. 변제가 채무 이행이에요. 채무 이행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다? 금전 채무와 관련해서는 변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채무 변제. 이게 돈을, 이자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변제는 뭐냐면 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돈을 갚을 의무가 있으면 돈을 지급했다. 그게 변제예요. 그래서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이게 채무 이행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채무 이행 관련해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계 쌍방대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락이 없으면 못하지만 허락이 없어도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물 변제나 경계는 못합니다. 단순한 채무 부행이 아니라 기존 채무를 없애고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물 변제가 경계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 개념만, 요것만 대물 변제와 경계는 되지 않는다. 요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수권행위잖아요.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해요. 그러면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해서 소멸되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어느 경우에 소멸되는 경우야? 여기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준 게 수권행위를 야 대리권 준 걸 뺏으면 되잖아요. 대리권 줬는데 다시 야 너 대리권 이제 없는 걸로 할게. 그게 뭐다? 수권행위의 철회라고 해요. 철회. 준 걸 빼앗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원인관계의 종료. 제가 설명을 했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일을 맡긴 것. 일을 맡기는 게 뭐다? 위임이다. 그리고 이게 뭐다? 이게 원인관계다. 그리고 이런 일처를 위해서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대리권을 줘야만이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이런 일처리의 목적을 위한 거예요. 수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일처리 위해서, 매각 업무를 위해서는 이런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단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인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도 소멸된다. 그걸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또 하나, 그럼 목적과 수단이에요. 그럼 한 세트일 거 보는데 독립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인된 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본인은 수권 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원인관계, 대리권 기억하면 원인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을 소멸한다. 한편 원인관계는 그대로 두고 대리권만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잘 기억해 줍니다.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인관계, 대리권은 매각하는 업무를 아니면 매수하는 업무를 맡겼다. 그럼 그를 위해서는 계약 체결의 권한이 필요하잖아요. 그와 관한 대리권을 줬다. 계약 체결 권한, 대리권은 결국은 원인관계, 즉 원인관계를 위한 건데 원인관계가 종료되면 이 권한도 필요 없잖아요. 반면에 원인관계 그대로 자체 대리권을 쓸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처리할 수 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건 이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한 거예요. 사망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임의 대리는 신뢰관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한 대리인의 상속인이 대리권이 승계된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의 대리는 것은 내가 일을 맡길 때 네가 믿을 만한 게 맡기는 거죠. 아무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망하면 소멸한다. 그 본인도 당연히 사망하면 소멸하죠. 일을 맡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소멸됩니다. 자, 이거 잘 나옵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 사망. 외우셔야 합니다. 대리권 소멸 사유,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그리고 원인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 원인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도 소멸한다. 또 하나 수권행위 철회는 어때죠? 원인관계는 그대로 둔 채 수권행위만 철회할 수 있다. 그거 종료하기 전에는 철회할 대리권 소멸사다 아니다 할 수 있다. 종료하기 전이라도 수권행위만을 철회할 수 있고 그렇게 문장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인이 누가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에 계시거나 또는 파산입니다. 성년 후견에 계시나 아니면 파산. 자, 성년 후견이죠. 따라서 한정 후견에 계시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후견에는 종류가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이 있는데 오직 성년 후견의 경우에만 대리권 소멸사입니다. 누가? 대리인이. 본인이 아닙니다. 본인과 관련된 것은 사망밖에 없죠.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리고 파산이에요. 누가? 대리인의 파산이에요. 근데 회생은 아닙니다. 파산과 회생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요.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또는 대리인의 파산의 경우에만 대리권이 소멸된다. 따라서 대리인의 한정 후견에 계시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다. 대리인의 회생 절차 또한 소멸 사유가 아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기억해 주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